이 한림별곡은 제가 1장,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8장을 가지고 왔어요. 8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8장까지만 다루냐면 이것들이 가장 교과서에 자주 실리는 부분이고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문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먼저 1장, 2장, 8장을 읽어주시고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장 볼게요. 자, 원순문, 임로시, 공로사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이제 중국 원 발음을 따기 위해서 원순문 같은 경우는 원슌문, 그 다음에 인로시 아니고 인로시, 그 다음에 공로사육 같은 경우도 이거 아래아를 따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고 제가 가져온 거는 그 한자를 그대로 읽은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서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한자 표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의미를 어떻게 제가 해석하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먼저 원순문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원순문 이렇게 원순과 문을 나눕니다. 이 한림 제유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유원순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장을 굉장히 잘 써. 그래서 이 문자가 그롤 문자예요. 유원순의 문장을 뭐라고 표현했다? 원순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로시 이거는 뭐냐면요. 역사에 관심 많은 사람 들어봤겠지만 이인로라고 있었어. 이인로의 무엇? 시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공로사육 이것도요. 여기까지 끊습니다. 그럼 여기는 누구냐면 이공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육은 뭐냐면 사육 변려문이라고 해가지고 양반들이 4글자 또는 6자의 대꾸법으로 문장을 쓰는 걸로 이 한문체의 어떤 한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공로라는 요 양반이 굉장히 이 사육 변론문을 잘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를 했다? 나열을 했구나. 아, 이게 별 뜻이 있는 게 아니라 한립 제유들 그 각각의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지금 나열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3글자, 3글자, 4글자, 334조가 돼 있고 어떻게 나와줘요? 3음부로 나눠지죠. 원순문, 인로시, 공로사육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음수율과 음보율도 한번 체크를 하고 여기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정원, 진한님, 상훈, 주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씨의 바른말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씨가 누구냐면 이규보를 얘기합니다. 경설이라던가 서를 배울 때 나오는 작가기도 하는데 이규보와 진한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진화예요. 진화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와 진 씨의 샹은 주필은요. 마지막 운자를 따서 빨리 시를 짓는 걸 보고 쌍은 주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규보하고 진화가 운자를 따서 시를 빨리빨리 짓는 그런 학문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명문장을 쓸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한림원에 모여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춘기 대책 이름이에요. 이 춘기가 바로 유춘기입니다. 유춘기의 대책은 뭐냐면 대책문. 이것도 역시 문장의 한 종류죠. 그 다음에 광균경의. 이거는 뭐냐면 이 광균도 사람 이름입니다. 민광균을 얘기합니다. 민광균의 경의. 이게 뜻 의자잖아요. 경서풀이. 경서풀이를 민광균은 잘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양경시부. 이것도 나누어요. 양경이 누구냐? 김양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김한경의 시와 부. 이것도 역시 학문적인 성취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글을 잘 짓는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나열하고 있다. 위, 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자, 공부하면서 여기는 이제 밑줄을 그어주실래요? 위, 시당,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 부분은요. 반복되는 무엇이냐? 후렴구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경기체가 한림별곡 특징은 뭐냐면 바로 전대절과 후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행부터 4행 여기까지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앞쪽의 부분이고 여기는 뒤의 부분이라서 앞전자 그 다음에 뒤후자 쓰고 앞에가 4행이죠. 그러니까 대절 그 다음에 후소절은 2행이니까 후소절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대절과 후소절을 나누는 위 시장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거는 뭐냐면 위가 뭐냐면 이거요. 감탄사. 이 시장이 시험을 치르는 장소예요. 시험장. 그 다음에 이건 사이시옷으로 시험장의 경이 뭐냐면 경치가 어떠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건 의문이 아니라 어떠냐? 라고 자랑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원순, 인노, 공로, 이규보, 진한림, 이규보, 진화, 이춘기, 민광균, 김한경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왔으니까 이 경치가 어떠하냐?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서리법으로 우리들의 학문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엇이 생겼다? 경기체가라는 그 갈래상의 명칭이 생겼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금학사의 옥슌문생, 금학사의 옥슌문생, 위 날조차 몇 분이 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엽이 뭐냐면요. 전통 향악곡 말할 때 쓰이는 그런 한 악절을 말할 때 쓰는 국악 용어입니다. 금학사의 금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왜 학사냐. 당시 무인 정권 하에서 문인들의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사람 밑에 유원순, 인로 등등등이 모여가지고 한림원의 문화생을 이뤘던 거예요. 어떤 학문의 어떤 팔을 이룬 거죠. 그래서 옥슌문생 이거는 뭐냐면 옥으로 된 죽순 같은, 자, 옥으로 만든 죽순이면 굉장히 귀하고 예쁘고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자신들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문생들. 금이 밑에서 수학하고 있는 우리들이 위 날조차 몇 분이 있고 이거 위는 감탄사라고 했죠. 나를 포함해서 몇 분이 있습니까? 라고 역시 무엇으로 똑같이 서리법으로 자신들의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문장을 잘 쓰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런 과거장의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장을 잘 쓰는 본인들과 금이 밑에 있는 문화생을 찬양하는데 이것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한림 제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본인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흥사대부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이 노래 들으면 웃기죠. 자기들이 자기 잘났다고 보는 거니까. 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다. 그냥 나열한 거다. 자, 그럼 2장 볼게요. 자, 당한서, 장로자, 한유문집. 근데 1장을 공부를 했으면 여기서 이제 필이 오죠. 자, 당한서는 뭐냐면 책인 거예요. 그게 어떤 책이 있었냐면 당서라는 책이 있고 한서라는 책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장로자, 이거는 뭐냐면 장주가 지은 장자, 그 다음에 노담이 쓴 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장로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이름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유 문집, 한유와 유종원의 문집을 합쳐서 한유 문집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도집,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 이제 천재 시인 2명 있습니다. 이백과 두보의 시집을 줄여서 이두집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이냐면 난대의 집, 난대 영사들의 시문집, 자, 백악천집, 백거이의 문집을 백악천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시상서, 주역춘추, 주대얘기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형의 시경, 상서인 서경, 그 다음에 주역과 춘추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대 얘기는 뭘 의미하면 대덕이 쓴 대대래라는 책과 대성의 소대래라는 책을 주대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명저, 그 다음에 또는 명서들을 나열을 하면서 위주저처 내용경 기 어떠하니 똑같이 감탄사 주조차 주를 아울러서 내 외운경, 이거를 옛날에는 양반들은 줄줄줄줄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광경이 어떠하니 있고 어떻습니까? 라고 나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앞에가 전대절, 뒤에가 후소절, 그 다음에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후렴구죠. 그 다음에 태평광기 400억 원, 태평각이 400억 원. 이 태평
태평광기가 누가 출판을 했냐면 이방등이 편찬한 방대한 책이 바로 태평광기입니다. 이게 몇 권? 400권. 태평광기 몇 권? 400권. 위 열납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거는 위 역시 감탄사. 열납경은 뭐게요? 열람하는 광경이 어떠합니까? 우리 이런 책 진짜 많이 본다. 이거를 물어보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부가 소재가 됐고 여기는 말 그대로 책이 소재가 됐기 때문에 서적이 소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장과 2장이 이런 식의 단순한 건데 이 8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8장이 어떻게 1, 2장과 다른지 또 이 장의 특징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당 당추자 조협남기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당당당 여기 앞에 말이 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당당당 한 거예요. 예를 들어 baby라는 말을 위해서 빼 이런 식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베이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음률이 비슷해지니까 이런 식의 느낌으로 당당당 당추자 이런 식으로 음수율을 맞췄다. 그래서 의미가 없죠. 당추자는 뭐냐면 호도나무를 얘기합니다. 조협남기는 무슨 얘기냐면 쥐엄나무. 예전에 나무를 남기라 했거든요. 자, 왜 호도나무하고 쥐엄나무가 나오냐면 8장의 내용은요. 지금 여기서 그네를 띄거든요. 그네 띄는 흥겨운 모습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사실 논다는 게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놀 수 없잖아요. 양반들은 밖에 나가가지고 여자들이 막 그네 타는 거 보고 같이 놀고 이게 가장 풍류를 즐겼다. 쾌락을 즐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춘향전에서도 보면 알듯이 그 춘향이가 그네 띄는 모습을 보고 이도령이 확 반하잖아요. 그네를 띄기 위해서 호도나무, 쥐엄나무 이 나무의 가지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네를 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경이 나옵니다. 홍실로, 붉은 실로 홍글위. 글위는 뭐냐면 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그네를 매우입니다. 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혀고시라, 미로시라. 그네를 위에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혀고시라는 당기시라, 그다음 미로시라는 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소년하라고 얘기하는데 정소년하라는 것은 어떤 소년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네를 밀어주는 소년이죠. 그 다음에 하는 뭐냐면은요. 이 하가 예전에는 호격조사였습니다. 호격은 뭔가 부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정소년 이시여 이런 얘기입니다. 높임의 의미로. 그 다음에 위 가논데 남 갈세라 여기 부분 보시면요. 위는 감탄사 얘기합니다. 아 이거예요. 내 가는 곳에 남이 갈까봐 두렵구나. 릴세라 이거 예전에 정읍사 때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올쉐라는 올까봐 무섭구나거든요. 이거는 갈쉐라니까 갈까봐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는 경계하는 의미가 있고 이 화자는 바로 학문적인 성취를 중요시 여긴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풍류를 즐기면서 학문도 즐기고 있는데 남들도 나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네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스릴이 있고 뭔가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내려오고 고점으로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래서 내가 이 지점에 있는데 남들도 다 여기로 와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그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남도 이만큼 오를까봐 두렵다라고 해서 그네 튀는 장면의 어떤 묘사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근데 1번 견해로 보는 게 조금 더 문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사곡섬섬 쌍슈기래 샤곡섬섬 쌍슈기래 위후슈 동유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하는데 샤곡섬섬은요 이게 뭐냐면 섬섬옥수라고 하는데 아주 고운 손을 얘기를 합니다. 옥을 깎아 만든 듯이 곱고 부드러운 누구 손? 여자 손. 자, 이 여자 손이 쌍수 두 손길이야. 그러니까 여자 손길을 이렇게 막 느낄 수 있는 그네를 타면서 손목을 잡고 막 이런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향락적이고 풍류적인 그런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 후슈 동유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얘기하는데 자
호슈 동류가 뭐냐면 손에 손 잡고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손에 손을 함께 잡고 노는 모습, 이 풍치, 이 경치가 어떠합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8장 같은 경우는요, 1장과 2장과 좀 달라요. 1장, 2장은 업적이라던가 사물을 나열했다면, 이 8장 같은 경우는요, 우리말을 사용해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문어구의 나열이 아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이 부분에 이제 문학성을 보여주고, 이 당당당 당추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운율미라던가 율동감이 살거든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뭔가 사실적이잖아요. 뭐 홍실로 홍그네를 맨다는 것도 아주 구체적인 자신들의 생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좋겠고요. 이 한림별곡 자체는 개인이 창작한 노래가 아니라 한림원이라는 그 선비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불렸던 노래였기 때문에 생명력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체가는 후에 시조나 가사 등의 영향을 줬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